미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지내는 모습은 겉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친구가 많고 수업도 즐기고 학교를 편안한 공간으로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요.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선생님께 자신있게 질문하는 모습들이 일상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살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관찰해보니 잘 지내는 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타고난 성격이나 특별한 능력보다 환경과 작은 습관, 그리고 부모가 초기에 만들어준 준비가 더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우리 아이가 외향적이지 않아서 걱정이다, 영어를 잘 못해서 친구를 못 사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의 비결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미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는 아이들이 가진 실제 공통점을 제가 직접 본 그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수년간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을 관찰하고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국 학교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책을 많이 읽는 아이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단순히 영어 실력이 느는 수준을 넘어서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고 표현의 폭이 넓어지고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미있게 읽은 책 하나가 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도 책을 추천해준 친구에게 큰 호감을 느끼고 그 친구를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책 정말 재밌어, 너도 읽어봐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이는 그 친구를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걸 좋아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아이들은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조금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문화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도 일종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는 지금 이 시리즈를 읽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해리포터, 퍼시 잭슨, 도그맨, 윙즈 오브 파이어 같은 시리즈를 읽고 있으면 그 시리즈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공부와 사회성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딩 레벨이 높은 아이는 선생님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AR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학교에서 인정받는 기회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책을 통해 영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 표현들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아이의 언어 자신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영어 그림책과 짧은 챕터북을 조금씩 읽는 경험을 쌓아주면 좋습니다. 미국에 온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을 방문하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았어? 처럼 가벼운 질문을 던지며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책과 대화,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단체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이입니다. 미국 초등학교는 스포츠가 아이들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언어가 잘 안 돼도 말이 서툴러도 운동장에서 뛰는 에너지는 많은 것을 연결해줍니다. 처음 미국에 온 아이들은 리세스나 점심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겉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혼자 서 있거나 그네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의 자신감도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축구, 플래그 풋볼, 농구 같은 팀 스포츠에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뛰고 패스하고 실수하면 웃으면서 다시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말 한마디 없이도 금세 가까워집니다. 굿잡, 나이스 트라이, 오버히어처럼 아주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골을 넣거나 좋은 플레이를 했을 때 하이파이브 한 번이면 그 아이는 이미 팀의 일원이 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애프터스쿨 스포츠 프로그램은 같은 학교 아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안 관계로 바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과 후에 같이 연습하고 경기를 뛰고 간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그 관계가 다음날 학교에서도 이어집니다. 어제 경기 재밌었지? 라는 한마디가 아침 인사가 되고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같이 앉게 됩니다.
스포츠는 아이에게 강한 소속감을 줍니다. 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고 이기든 지든 서로를 응원하는 경험은 아이에게 나는 여기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이 감각이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스포츠가 무엇인지 조금 일찍 파악해보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지역 리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말에 공원에서 공을 차거나 던지면서 기본적인 감각을 쌓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훨씬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오늘 재밌었어? 라고 물어봐주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첫인상을 조금 신경 써주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인상은 과학의 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 아이들은 옷 자체보다 그 아이의 취향과 분위기를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보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기답게 편안하고 깔끔하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고 작은 반응이 오고 가면서 대화가 열립니다. 운동화 멋있다. 그 티셔츠 어디서 샀어? 나도 그 캐릭터 좋아해 같은 짧은 말들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현지 아이들처럼 편안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입고 간 날 친구들로부터 오늘 스타일 좋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고 그날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정말 신나 있었던 모습을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작은 칭찬 하나가 아이의 하루 기분과 자신감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지나치게 격식 있거나 불편해 보이는 옷보다는 편안하면서도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옷차림이 자연스럽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팀 로고가 있는 티셔츠, 편한 청바지나 레깅스, 깨끗한 운동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학교 행사로 스피릿데이나 파자마 데이 같은 날이 있을 때 그 테마에 맞게 옷을 입고 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나도 이 학교의 일원이다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아이들과 더 쉽게 연결됩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악기 선택에서 자신감을 찾는 아이입니다. 미국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오케스트라와 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악기가 아이의 학교 생활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바이올린이나 플루트는 이미 한국에서 오래 배워 실력이 탄탄한 경우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실력을 알아보고 중요한 파트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아이라면 트럼펫, 트롬본, 비올라, 호른처럼 조금 덜 선택되는 악기가 아이에게 더 편안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은 자리 경쟁이 비교적 적고 앙상블에서 꼭 필요한 파트라서 선생님들이 매우 반가워합니다. 연주 기회도 많고 아이가 내가 이 팀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빨리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에서의 준비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미리 연습해 오면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준비된 학생처럼 보입니다. 레슨비도 한국이 훨씬 저렴하고 연습 환경도 더 촘촘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금만 준비해 와도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오케스트라나 밴드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있으면 선생님의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들도 어떻게 벌써 그렇게 잘해? 라고 물어보며 관심을 보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아이에게는 학교 생활 전체를 견디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조용한 아이도 관찰력을 통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친구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조용한 아이가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말로 먼저 다가가는 아이보다 상황을 잘 보고 천천히 들어오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실에서도 조용한 아이는 선생님이 집중력이 좋은 아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외향적이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 문화, 조용함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되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아이가 있을 때 비슷한 성향의 친구가 다가와 나도 그 책 읽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수업 시간에 조용히 과제를 잘 완성한 아이에게 선생님이 너는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해주면서 아이의 강점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조용한 아이들은 대신 관찰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가 자신이 편안한 타이밍에 다가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쌓인 관계는 오히려 깊고 오래가는 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 공통점은 작은 용기를 낼 줄 아는 아이입니다. 적응이 빠른 아이들과 잘 지내는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아주 특별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도를 자주 한다는 점입니다. 리세스 때 줄을 서기 전에 친구에게 "Can I join?" 이라고 한번 물어본다든지, 수업 시간에 한번 손을 들어 질문해 본다든지, 점심시간에 새로운 테이블 근처로 가보는 것처럼 작은 행동들이 쌓여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용기는 성격 자체보다 환경과 경험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오늘은 새로운 시도 한 가지를 해볼까?" 라고 말해주고 아이가 정말 작은 시도를 했을 때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잘했어" 라고 인정해주면 아이는 점점 이런 시도를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오늘 점심시간에 새로운 자리로 가서 앉아봤어" 라고 말하면 그 시간이 5분이었든 10분이었든 상관없이 "와, 그거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겠다. 어땠어?" 라고 물어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가 쌓이면 아이는 다음에도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어. "너는 정말 잘 시도했어. 다음에는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해보자라고 반응해주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시도하는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7번째 공통점은 집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잘 지내는 아이들은 대체로 가정 안에서 이미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 수고 많았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같은 말들이 아이에게 기본적인 힘이 되어줍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평가받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고 친구 관계 안에서 긴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숙제 다 했어? 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보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 뭐 재밌는 일 있었어?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면 아이는 집을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하루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묻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학시험 어땠어?" 보다는 "오늘 하루 전체는 어땠어?" 가 먼저 나오면 좋습니다. "왜 친구 못 사귀니?" 보다는 "학교에서 제일 편한 시간은 언제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형제자매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아이만의 속도와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옆집 누구는 "벌써 친구가 많은데 너는 왜?" 라는 말은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대신 "너는 천천히 깊게 친구를 사귀는 스타일이구나처럼 아이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아이는 자기 속도를 믿게 됩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잘 지내는 아이는 타고난 성격보다 작은 습관과 경험, 환경, 그리고 부모의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느낍니다. 책 읽기, 단체 활동, 현지 스타일 탐색, 악기 선택, 조용한 성향의 강점 인정, 작은 용기, 그리고 가정에서의 안정감. 이 모든 요소가 아이의 하루와 학교 생활을 천천히 바꿔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이번 달에는 도서관 가기 루틴을 만들고 다음 달에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그 다음 달에는 악기 선택을 고민하는 식으로 천천히 쌓아가도 됩니다. 아이마다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한두 달 만에 적응하고 어떤 아이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정상입니다. 부모가 조급해하지 않고 "괜찮아. 너는 너 속도로 가도 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미국 초등학교의 현실적인 모습과 아이의 적응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선배 언니 아스트리드였습니다.